사실 오늘 제가 인터뷰를 지금 루니 사무실에 와가지고 하고 계신데 오늘 인터뷰를 하기로 한 이유가 있죠. 아마 기사를 보신 분들 다들 잘 아실 텐데 최근에 또 하나의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루닛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게 뉴질랜드 회사죠. 네, 맞습니다. 그 이제 호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네. 볼파라 헬스, 그러니까 의료인공지능 회사인 볼파라 헬스를 약 2,500억 원 규모에 인수하겠다고 최근에 결정하시고 이제 이 외부에도 기사를 내셨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 해외에 있는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을 인수했던 사례는 전무한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신 건데 요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조금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마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기 전에 먼저 인수라는 전략 자체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기업들을 인수를 해야겠다는 전략이 원래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볼파라 헬스라고 하는 기업이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기업이 먼저였고 인수라는 전략이 다음이었는지 뭐 그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볼파라 헬스라는 회사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네, 워낙 좋은 회사고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그 유방암 검진 쪽 어떻게 보면 되게 내로우한 시장이지만 그 안에서는 굉장히 단단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학회, 특히 미국에 있는 학회에 가서 뭐 부스 차리고 이렇게 활동을 할 때 항상 저희 눈에 들어오고 했던 회사였고요. 그리고 실제로 비즈니스 파트너십 얘기도 아주 깊이는 아니지만 이제 그쪽 팀과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정도의 관계는 가지고 있었던 회사고요. 근데 이제 인수라는 거는 조금 다른 앵글로 시작은 됐었어요. 처음부터 그 회사를 보자마자 여기를 인수해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었고 오히려 이제 저희가 상장을 하면서 상장 전에는 좀 하기 어려웠던 그 상장사로서 저희가 회사의 성장에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또 하나의 어떤 전략이 생긴 거죠. 그래서 자금 조달을 해서 또 회사를 인수하면서 더 빠른 성장을 도모하는 그런 전략을 이제 상장사 하면 훨씬 더 이제 유리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전략도 이제는 상장을 했으니까 고려를 해보자. 뭐 그런 얘기들은 상장 후에도 이제 늘상 해오던 얘기였어요. 그래서 작년 이제 유증하실 때도 그 목적 중에 아마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걸로.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인수라는 생각 자체는 사실 되게 오래된 생각입니다. 어떤 회사를 어떤 목적으로 뭐 언제 뭐 이런 것들은 다 불투명하지만 이제 우리의 성장 전략을 우리가 다 만들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서 대표님 발표 내용에도 항상 나오는 inorganic growth라고 하는 그런 전략도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은 이제 이사회를 통해서도 저희가 어드바이스를 많이 받고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위클리 디스커션 맨날 하는데 그럴 때도 뭐 종종 나오는 주제였어요. 뭐 이런 회사가 있었더라, 저런 회사가 있었다. 뭐 그러다가 이제 발단의 시작은 결국에는 이게 인수를 위한 인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엔 회사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인수라는 전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을 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문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저희가 상장 전까지의 저희 성장 전략이 이제 점점 바뀌고 있다. 지금 앞으로의 10년에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그 성장 방정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의 룰 이런 게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느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정확한 AI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나만 가지고도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걸 가지고 이제 좋은 회사들과 파트너십도 맺고 이제 이런 식의 성장 방정식을 가져왔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해 주시는 그 병원들의 니즈를 잘 해소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AI가 정확해도 시장이 빠르게 확산되는데 한계가 있겠다라는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AI라는 것 자체가 바로 그냥 문제를 해결해 준다기보다는 이게 실제로 고객의 문제에 어떻게 작용을 해서 해결을 해주는지 소위 말해서 다운스트림 밸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AI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그 세부적인 그 밸류 체인들이 있는데 AI 회사가 예전에는 거기까지 신경 안 써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기까지 다 신경을 쓰고 제품단에서도 다 구현을 해서 고객 입장에서는 정말 편하게 제품을 도입할 수 있게까지 만들어 드려야지 팔리는 그런 식으로 트렌드가 가고 있고 저도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미국 시장에서는 그걸 좀 확실하게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반쯤 이주해서 그 미국 시장에 대해서 더 깊이 파보고 하는 활동을 시작한 게 그런 맥락이에요. 저희 미국 시장을 한국에서 그냥 원격으로 그 디테일을 파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인 거죠.
그래서 실제 현지에 가고 진짜 고객 병원도 실제 더 많이 방문해서 인터뷰도 많이 하고 실제 판독 환경, 뭐 그쪽에 IT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디테일들을 봐야지 실제로 저희가 어떻게 제품을 기획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내부적인 역량으로 그걸 해결하는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이제 그런 분위기를 계속 조성을 하고 있던 차에 저희가 상장을 하면서 이제 인수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저희도 인지를 한 거죠. 그래서 뭐 다양한 회사들을 검토를 하다가 이제 몰파라라는 회사가 다시 이제 눈에 들어왔는데 그럼 저희가 가지지 못한 대부분의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유방암 검진 스페이스에서는 이 회사가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수의 대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라는 게 보여서 또 저희 서봉섭 대표님이 엄청난 행동가거든요. 딱 실행을 해야 될 때는 거침이 없으세요. 그래서 바로 또 이제 호주로 날아가셔가지고 볼파라 CEO랑 또 미팅도 하시고. 근데 그쪽에서도 굉장히 저희를 좋게 봐주고 있다라는 걸 또 그 미팅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이 볼파라라는 회사가 되게 재밌는 게 제품 측면에서는 저희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많이 그쪽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인 관계면서도 그 회사의 문화적인 부분은 되게 동일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저희를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 좋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회사가 굉장히 제품의 임상적인 검증 같은 것들을 열심히 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논문도 많이 펴내고 그리고 AI도 사실 AI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품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가 또 그 제품 개발 과정에서 알게 된 것들을 또 논문화를 많이 시키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런 점들을 되게 높게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볼파라 회사 홈페이지에 가보면 사이언스라는 메뉴가 있을 정도로 그 사이언스라는 거에 대한 밸류를 높게 쳐주는 회사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희가 맞았던 거죠. 그래서 급속도로 저희 두 회사가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이 의료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사실은 초기를 벗어나면서 계속 디벨롭이 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원래 사실 눈이 포함해서 전 세계 회사들이 얼마나 더 정확한 인공지능을 만드느냐 소위 이제 포인트 솔루션을 가지고서 뭐 AUC 같은 거 높여가지고 인허가 받고 이런 걸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이 분야에 접근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고객들이 이 솔루션들을 어떻게 잘 구매하고 잘 쓸 수 있을 것인가의 고객 중심의 사고를 해야 하는 쪽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하시게 된 걸로 제가 이해를 했었고요. 그 볼파라가 어떤 회사인지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문화적인 핏 같은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차근차근 좀 여쭤볼게요. 일단 볼파라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예요? 아까 유방암 쪽에 그 스페이스에서는 되게 선도적인 일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실 처음 들었어요. 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이번에 기사를 보고서 그 회사 이름을 처음 들었거든요. 일단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이제 유방암 쪽에서 유방암 인공지능만 만드는 곳은 아닌 것 같아서 또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미국 시장에 되게 활발하게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 소개를 잠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볼파라라는 회사는 2009년에 설립된 회사고요. 꽤 오래된 회사. 여기도 꽤 오래된 회사예요. 그러면 딥러닝 나오기 전에 만드신 곳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의 사실 솔루션의 베이스는 AI 쪽은 아니고요. 그 유방 영상에서 유방의 그 치밀도라고 하죠. 이제 그거를 평가해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볼류메트릭 파라미터의 준말로 볼파라라고 이름을 지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2009년에 설립된 그 배경이고 그때는 인공지능을 안 쓴 거네요. 인공지능이라기보다는 수학과 물리를 잘 활용하는 제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업자이자 이제 초대 CEO를 맡았던 이제 랄프 하이남이라는 분이 설립을 했고 처음부터 뉴질랜드에 셋업을 하고 이제 제품의 메인 마켓은 미국으로 세팅하는 건 그 처음부터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쭉 이제 회사를 키워오다가 2016년에 이제 IPO를 하고 그 당시 이제 뭐 뉴질랜드에도 뭐 주식 시장이 있긴 하지만 그 가까운 이제 인근 인접 시장 중에서는 이제 호주 시장이 제일 자금 조달이 유리하다고 해서 이제 호주 시장에 상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 이제 두 개의 회사를 또 인수를 합니다. 여기도 그 인수를 하기 전까지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방 치밀도를 평가해주는 그 제품만 고도화하고 있던 그런 회사였는데 이제 이 회사도
저와 동일한 문제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포인트 솔루션만 가지고는 큰 회사를 만들기가 어렵고 네. 이 유방암 검진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워크플로우 솔루션을 만들어야지 네. 실제 더 큰 시장을 태핑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인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역사를 보면 2019년에 이제 MRS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미국 네. 회사고요. 여기서 만들고 있던 게 현재 지금 볼파라의 페이션트 허브라고 네. 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던 회사였어요. 음. 그래서 여기서 이 페이션트 허브라는 건 유방암 검진을 하는 환자를 중심에 놓고 필요한 모든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해주는 네.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네. 회사였고요. 그래서 MRS를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2021년에 또 CRA라는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CRA라는 회사가 하던 거는 유방암의 위험도? 리스크를 네. 평가해주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였고요. 네, 이게 리스크 패스웨이가 됐군요. 리스크 패스웨이가 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인수를 통해서 이노가닉 그로스라는 걸 적극적으로 추구를 했던 회사예요. 예. 그리고 그들의 코어에는 그 치밀도 평가 소프트웨어가 있었고 네. 아까 리스크 패스웨이라든지 페이션트 허브라든지 거기에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와 볼파라와의 관계를 조금 일찍 겪었던 회사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후에 현재 CEO인 이제 테리 토마스라는 분이 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시장에서 조금 더 이제 세일즈 드리븐 리더십이 세팅이 된 거죠. 네.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미국의 가장 큰 EMR 회사 있죠, 그 에픽. 네. 거기서 아주 세일즈 커리어를 깊게 쌓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합류를 하시면서 이제 완성된 제품 포트폴리오가 사스의 형태로 네. 미국에서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예. 그런 계기를 맞았었고 네. 그런던 와중에 저희 서 대표님이 호주에서 그런 오퍼를 했을 때 또 한 스텝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 팀이.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미 M&A를 굉장히 메이저한 두 건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아까 인오르가닉 성장을 했던 곳이고 맞아요. 이번에는 루닛의 인수가 되면서 또 이제 더 큰 성장을 계획하시게 됐군요. 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또 경험이 있으니까요. 예. 이노가닉 그로스를 정말 제대로 경험한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와의 어떤 관계를 상상할 때도 자기들의 경험을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봤던 게 저희를 또 좋게 봐줬던 배경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인수한 이후에 PMI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포스트 머저 인테그레이션, 네. 인수 후 합병이 되게 중요한데 이미 그런 경험을 하신 곳이기 때문에 이제 루닛과의 이제 M&A 이후에도 그런 과정이 좀 더 매끄러울 수 있겠네요. 네, 어떻게 보면 뭐 PMI 관점에서 저희 선배님들이시고 네. 일단 겪어봤으니까 이번엔 팔리는 입장이지만 네. 뭐 어떤 놀라는 일들은 많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핵심은 저는 그 문화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그런 비즈니스적인 시너지나 제품적인 시너지는 뭐 너무 자명하거든요. 그건 딱 뭐 누가 봐도. 근데 항상 핵심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서로 다른 지역에 서로 다른 어떤 인종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문화적으로 잘 엮이지 않으면 제일 그 과정이 힘들 것 같거든요. 네, 사실 많은 M&A가 실패하는 이제 이유가 PMI가 안 되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아직 PMI라는 프로세스를 아주 제대로 시작한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볼파라의 경영진이 저희 본사에 와서 또 동일하게 이제 코멘트를 해준 부분이고 저희도 뉴질랜드 가서 이제 그 팀원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양사가 굉장히 비슷하구나 문화적으로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문화적으로 어떻게 비슷하다고 느끼셨어요? 사실 페이스북에도 이미 쓰셔가지고 네. 루닛도 사실은 굉장히 유니크한 기업 문화를 가지신 곳이고 또 그런 이제 기업 문화 측면에서도 많은 노력을 경영진들이 하셔가지고 지금의 루닛이 됐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비슷할까요? 정말 비슷한 게 많은 게요. 루닛의 핵심 가치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그 최근에 업데이트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네. 되게 많이 겹쳐요. 어떤 게 겹치나요? 워딩들은 많이 다르지만 에비던스 베이스드로 저희는 일을 한다, 뭐 이런 뭐 사이언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볼파라에도 동일하게 있고요. 그리고 그 뉴질랜드 기업이고 한국 기업이고 근데 글로벌 마켓을 지향하고 이런 성향들도 비슷해요. 변방에서 메인스트림을 지향하는. 네. 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하죠. 큰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럼요. 우리 힘을 합쳐서 네. 한번 큰 시장에 나가보자. 그런 얘기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되겠고요. 그리고 약간 그 애매하게 이렇게 적당한 실현 가능해 보이는 쉬운 목표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조금 어려운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달성하고 이제 이걸 반복하자 약간 이런 느낌도 이 회사의 core value 중에 이제 be bold, 뭐 be extraordinary 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대담해지자. 네. 네. 근데 루닛의 의사결정도 어떻게 보면 현재 하고 있는 거의 연장선을 살짝 뛰어넘는 의사결정들을 이제 저희가 좀 하지 않습니까? 어느 회사가 AI로 암을 정복하겠다는 미션을 가지겠어요. 네네. 네.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도 많이 닮아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부에는 사람들 간에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있어요. 볼파라 같은 경우는 마오리 언어로 그 코어 밸류를 지었는데 비파나우라는 코어 밸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족의 연장선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아. Extension of Family라고 해서 네. 같이 일하는 동료도 우리 이제 가족의 연장선으로 생각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하자라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그게 루닛도 그거에 상응하는 코어 밸류가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밸류인데요. 네. 네, 그래서 respect one another 네. with love라는 네, with love가 되게 특이하죠. 그래서 그 love라는 게 코어 밸류에 들어가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인수 과정에서 이게 be found out라고 써있길래 이게 뭔가 해서 처음에 몰랐거든요. 근데 설명을 들어보면서 진짜 놀랐죠. 그래서 아 이런 부분까지도 되게 잘 맞는구나. 그리고 제가 뉴질랜드에 가서 확인을 해봤을 때도 실제로 그 코어 밸류가 그들의 삶에 이렇게 녹아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볼 수 있었나요, 그거를? 뭐 연말에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에 제가 초대가 돼가지고 네. 거기 가서 이제 팀원분들과 다 함께 했었는데 네. 저희 그때 식사 약속했을 때 그때 아닌가요? 그렇죠. 네. 네. 사실 제가 연말에 한 번씩 한 번씩이 아니죠. 이제 한 6년 7년째 뷰노의 전 CTO였던 정규환 박사님하고 제 세 명이서 그 송년 식사를 하거든요, 매년. 이제 그때 이번 해 식사하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한 3일 전에 급한 해외 출장이 생겨가지고 미안하지만 조금 미루자 하셔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며칠 뒤에 그 기사가 떠가지고 인수 기사가 카톡으로 의장님 거기 가신 거야 지금 볼파라 팀이랑 식사하고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파티에 하여튼 네. 그래서 공개가 이루어진 후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또 이번에 연말 파티 하셨잖아요. 연말 파티 했죠. 네. 의장님 디제잉 하시고. 맞아요. 네, 이거 나가도 되나요? 연례 행사죠. 네. 그럼요. 제가 뭐 소셜에 포스팅 하는데요. 네. 저희 이제 그날 뉴질랜드에서도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를 갔는데 거기 의장님이 디제잉 하시던가요? 그렇지는 않았고요. 네. 그런 부분 좀 다른데요. 그 느껴지는 분위기가 되게 따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간의 대화를 나누는 거나 이제 표정들을 봐도 그렇고 느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네, 거기서는 이제 작은 술집을 하나 빌려서 거기서 잔 하나씩 들고 이제 하는 그런 파티처럼 운영을 했는데 거기 제품 총괄하시는 분이 팀원 한 분 한 분을 호명하면서 이런 부분 해줘서 고맙고 기여해줘서 고맙고 또 상도 주는데 그 상도 이제 피상적으로 주는 그런 상이라기보다는 뭔가 마음이 따스해지는 정말 그 진심이 느껴지는 수여식이더라고요. 이렇게 포옹도 한 명씩 다 해주면서 이렇게 상을 주고 있었고 그걸 배워야겠다 저도. 되게 세부적인 부분들이 코어 밸류가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그런 걸 좀 느낄 수가 있었죠. 그래서 뭔가 문화적인 핏이 지금 양사 간에 잘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직 뭐 PMI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건 아니지만 앞으로도 매끄럽게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이제 비즈니스 핏이라고 하는 곳이 어쩌면 더 중요하니까 지금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양사의 사업적인 시너지가 어떻게 날까 이런 걸 또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볼파라가 루닛의 비즈니스와 어떤 식으로 앞으로 뭔가 시너지가 있을지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